이곳은 제가 근무하는 토지주택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일반적인 박물관과 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시와 교육 등 문화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다른 박물관과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국가정책사업과 관련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만큼 다양하고 많은 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한다면 국가정책에 필요한 국토개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개발 사업 전 해당 지역의 문화재를 조사하여 중요한 유적이 확인될 경우 개발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발굴조사와 같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업무가 예정되어 있나요? 오늘은 개발 사업 전 후보지의 문화재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지표 조사를 하는 날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또 어떤 성격의 문화재가 있는지 문화재와 관련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 문화재 조사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죠. 사전지표 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공사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지표조사를 통해 이러한 개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지 고고학을 전공한 저희 박물관의 전문 인력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 보존과 국토의 개발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의 중요한 유적이 다량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동탄면 일대는 백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주택박물관 조사단에서는 동탄면 일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유적의 분포 정도가 높은 반석산 일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거나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그대로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중앙부에 원형지로 보존된 큰 야산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형성된 도시 형태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지표 조사를 통해 중요한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국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득이 중요 유적에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 중인 하남 교산 신도시를 대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가 필요할 뿐더러 천황사지와 교산동 건물지, 광주 향교 등 중요 유적들이 사업지구 안에 분포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지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중요 유적 지구를 중심으로 보존 및 활용 계획을 개발 이전에 수립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지표 조사를 토지주택박물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후보지이다 보니 보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문화재 영향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거나 활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지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지표 조사의 절차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조사 지역에서 확인된 지정문화재, 고고자료, 민속자료, 건축자료, GIS 등을 검토하는 문헌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 현장에 바로 나가지 않고 문헌조사를 하는 건가요?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 없이 바로 짓는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자도 많겠죠. 문화재 조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에 나간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에 대한 오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를 꼼꼼히 한 후에 조사를 나가야 효율적인 현장 조사와 신뢰도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조사를 꼭 진행한 후에 현장을 나갑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저번에 문헌 조사를 했던 후보지의 그 현장 조사를 나온 곳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조선시대 읍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아마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흔적을 발견하면 거기에 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첫 번째로 유물의 수습 여부를 보고 유적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출된 지형 같은 경우에는 토기라든가 독이, 기화편들이 이제 수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밑에 매장된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적의 유물을 판단하는데 어떤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걸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 후보지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는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물이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로 추정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대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른 거랑 보기에는 돌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걸 보고 유물이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돌이랑은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유약이 묻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물레흔 같은 거, 손으로 이제 했던 이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보셨다시피 후보지 대부분이 중요유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전 지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무엇을 하게 되나요? 보통은 후보지가 지구 지정이 될 경우 지표 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